경제 뉴스, 사실 되게 복잡하죠. 하지만 이 모든 걸 움직이는 딱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. 오늘 우리는 금융세계를 뒤에서 조종하는 숨은 지배자, 바로 금리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. 주식시장은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고 대출이자는 어느 날 갑자기 치솟고 내 자산은 대체 어디로 향하는 건지 방향을 잃은 기분 다들 느껴보셨을 거예요. 하지만 만약 이 모든 혼돈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원리가 있다면 어떨까요? 오런 버핏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죠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모든 혼란을 이해할 수 있는 마스터키예요. 금리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모든 자산을 끌어당기고 또 밀어내는지, 이 중력의 법칙만 이해하면 경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. 자, 그럼 이 경제의 중력이란 게 대체 뭔지 우리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. 먼저 제일 기본부터 시작해 볼게요.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, 이거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돈의 가격이에요. 그리고 바로 이 가격이 경제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중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.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 이 단순한 가격 변화가 완전히 다른 경제의 계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. 중력이 약할 땐 뭐든 가볍게 떠오르는 봄 같고 중력이 강해지면 모든 게 무겁게 푹 가라앉는 혹독한 겨울이 오는 거죠. 자, 그럼 이 중력이라는 게 여러분 지갑,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있는 자산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죠. 한쪽에는 고수익 고위험을 노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이 있고요. 다른 한쪽에는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채권이나 예금이 있죠. 이 둘이 금리라는 축을 중심으로 시소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. 자, 이 표가 핵심입니다. 규칙은 간단해요. 금리가 떨어져서 중력이 약해지면 자산 가격은 위로 떠오르는 경향이 있어요. 왜냐고요? 주식 같은 경우는 회사가 나중에 벌어들일 돈의 가치가 지금 당장 더 커 보이기 때문이에요. 금리가 낮으니까 미래의 큰 돈이 더 값져 보이는 거죠. 채권은 조금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새로 나오는 채권보다 옛날 채권 이자가 더 좋아 보이니까 인기가 확 올라서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.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이 모든 자산들은 그냥 아래로 쫙 끌려 내려가는 겁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해요. 채권이란 금리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. 생각해보세요. 시장 금리가 갑자기 5%가 됐어요. 근데 내가 가진 채권은 3%짜리예요. 이거 누가 사겠어요? 아무도 안 사죠. 그러니까 팔려면 가격이라도 깎아줘야 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금리가 오를 때 채권 가격이 박살나는 이유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금리가 다가 아니에요. 우리가 진짜로 몸으로 느끼는 중력을 알려면 여기에 숨어있는 힘 하나를 더 봐야 합니다. 그게 바로 물가 상승, 인플레이션이죠. 그러니까 내 돈이 진짜로 불어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만 늦추고 있는 건지 알려면 이 실질 금리를 꼭 봐야 해요. 예금이자가 4%라고 좋아했는데 물가가 5% 오르면 사실상 내 돈의 구매력은 1%씩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. 은행에 돈을 넣어둬도 가만히 앉아서 손해보고 있는 셈이죠. 자, 이제부터 진짜 실전입니다. 중앙은행이 중력을 막 키우기 시작할 때, 다시 말해 금리를 올릴 때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? 중력이 강해지는 시기에는요, 어쩌면 가장 좋은 투자가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걸 수 있어요. 아무 위험 없이 은행에만 넣어놔도 꽤 짭짤한 이자를 주거든요. 그리고 이걸 드라이 파우더라고들 하죠. 나중에 주식이나 부동산이 폭락했을 때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총알, 즉 실탄이 되는 겁니다. 강한 중력은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주식들, 예를 들면 기술주 같은 성장주에는 아주 치명적이에요. 왜냐하면 그 먼 미래의 수익이 높은 금리 때문에 현재 가치로 확 쪼그라들거든요. 반면에 지금 당장 돈 잘 버는 은행주 같은 가치주들은 오히려 더 빛을 발하죠. 특히 은행은 대출이자가 올라가니까 돈 벌기 더 좋아지고요.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. 상상 한번 해보세요. 여러분의 자산이 막 이륙하려는 로켓이에요. 그런데 빚이라는 아주 무거운 쇠사슬이 그 로켓 발목에 묶여 있어요. 금리가 오른다는 건 이 경제의 중력이 그 쇠사슬을 미친 듯이 아래로 잡아당긴다는 뜻이에요. 로켓이 엔진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땅에 처박힐 수밖에 없겠죠. 바로 이겁니다. 고금리 시기에 빚은 여러분의 재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나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7% 이자로 대출받은 돈을 갚는다? 이건 세금 한 푼 안 내고 연 7%짜리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얻는 거나 똑같아요. 세상에 이것보다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? 자, 이제부터는 신나는 파트입니다.
이 중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? 진짜 큰 돈은 이 피벗이라는 전환점을 남들보다 먼저 읽을 때 버리는 거예요. 시장은 항상 실제 사건보다 그 신호에 먼저 반응하거든요. 이제 금리 내릴 것 같다는 뉴스가 나오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냥 뉴스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신호를 보고 한 발 앞서 나가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. 금리 인상이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장기 채권을 사두는 거예요. 그럼 곧이어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할 때 채권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죠. 자, 그럼 이 모든 걸 정리해서 이 중력의 법칙 속에서 살아남는 간단한 생존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. 현금의 가치는 절대적이지 않아요. 금리가 오를 땐 안전자산의 왕이지만 금리가 내릴 땐 가만히 놔두면 물가 상승에 그냥 녹아 없어지는 쓰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지금이 현금을 꽉 쥐고 있어야 할 때인지 아니면 빨리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으로 바꿔야 할 때인지를 아는 게 투자의 핵심인 거죠. 이 5가지 원칙만 기억하셔도 경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. 특히 마지막, 현금도 포트폴리오다.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. 현금은 그냥 쓰고 남은 돈이 아니에요. 상황에 따라서는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이자 또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. 이제 여러분은 경제를 보는 새로운 눈, 새로운 열쇠를 갖게 되신 겁니다. 복잡한 뉴스를 보면서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.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. 지금 경제의 중력은 강해지고 있나? 아니면 약해지고 있나?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이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알려주는 명확한 신호등이 되어줄 겁니다.